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반박, 미 국방부 지시였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와 워싱턴의 김은중 특파원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자 밤에 0시 53분에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 서해훈련 관련 논란, 수뇌부가 분명한 입장 표명 요구,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24일 오후 10시쯤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 전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은 브론슨 사령관의 심야 성명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라며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을 비롯한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가 해당 훈련과 관련해 브론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그는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한밤중에 냈었다. 통상 한미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한미일 삼국 공중훈련을 기획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일 양국만 16일과 18일 동중국해 등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국내 한 방송이 브론슨 사령관이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한 후 국방부 대변인이 일정 부분 사실로 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미, 한국 측 대응에 중국 입김 작용했다는 의심.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친중 증권임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측은 특히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약칭인 모양이네요. 국가안보실 보도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됐고 보는 견해도 전해졌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안보실의 결정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시발점에 중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은 우리 측의 공중훈련은 한국군 단독훈련, 미군 단독훈련, 연합훈련의 세 범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왜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크게 보면 미국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숙청에 대한 불만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루 혐의가 크지 않았던 장성들까지 대규모로 교체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전직 합참 관계자는 미국은 계엄 관련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있던 군인들이 고초를 겪고 한직에 있던 군인들이 중용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거나 능력 있는 군인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북한을 중시하는 정권의 수능적인 인사들이 대거 중요한 보직을 맡아 한미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리드햄 미 국무부 고문 등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던 인사들과 접촉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진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작년 11월 판문점 공동구역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 우측에 설명하는 사람이 브론슨 미군 사령관이네요. 김정은 한국 동족소 배제,
북미 관계 미 태도에 달려 박수주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2월 26일입니다. 한국의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가 서투른 기만극이고 절작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고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칭하고 또 향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우선 비판하면서 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흘리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네요. 연차별로 국가 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공산당 9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답니다. 이러한 뉴스를 일본 측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 당대회에서 중로 언급안에 북한의 대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히라이와 슌지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그 직후에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대미 조정 중개역을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면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남한과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정립이라고까지 언급한 이상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당규약이 뭔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강으로부터 독립, 체제 확립의 자신감을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표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번 대중국 러시아의 언급이 없었던 것도 대미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해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에밀리 구스킨 GMA 2월 25일입니다.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이며 그러나 미국인들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 유권자들은 오늘 투표하면 양당이 거의 분열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는 FBI가 개표 및 유권자 신분증법 국유화 하자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제도가 엄청 그 효율적이라는 거, 공산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그 신분증을 우리는 주민등록으로 모든 주민등록하면 모든 전산화가 가능한 나라가 돼 있죠. 어쨌든 현재 공화당 정부는 이 선거를 국유화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가 다 주정부 선거까지 관할해야 된다. 뭐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법무부 산하 신설된 국가 사기 단속국의 내용 중 부정선거와 관료 카르텔에 의한 현상을 CRT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소개를 했죠. CRT라는 게 Current Reality Tree라고 현재 릴리티 뭐 이거를 뭐 진실의 현재 상황남으로 국내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고 싱킹 프로세스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지는 않죠. 그 국가 사기 단속국이.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과 관료 카르텔이 뭔가 연결이 된 것 같고 민주당 산하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들이 미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결국은 대통령 권한을 잠식을 시킨다는 쪽으로 현재 상황나무를 좀 그려봤었습니다. 잠식을 당했기에 트럼프 2.0에서 권한을 강화, 독재화한다. 어쨌든 수많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이 유권자 등록법 이런 것들로 해서
오열들이 침투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총리,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 제목 자체 읽는 것부터 뭔가 거부감이 확 나오네요. 정부 정책을 호도한다고 호도하는,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아. 응? 그리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한다? 허위 비방은 아니고 이것도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이 어디쯤이냐. 흑색선전이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필 조선일보에서 2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서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이나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취급해 단속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도 못하게 하냐라고 지금 꼬집는 거죠, 조선일보 쪽에서.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민주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전제를 깔았지만은 이것이 가짜뉴스냐 아니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거는 누가 감시자가 되느냐 하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어떤 또 조직이 전 국민의 어떤 그 언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어, 민석이가 말하는 가짜뉴스의 기준은 무엇이냐? 비판은 하되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것은 피해야 하면 옳지만, 그러나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건전한 비판의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민주주의 정부라고 자신한다면 그런 식으로 풀어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영 못마땅하네요.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6연설 동결, 전 성장률 전망 1.8%에서 2%로 높였다. 김신영 조선일보에서 2월 26일 올해 경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2% 전망, 성장률 물가 전망치 모두 올렸다.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6연속 동결했다. 2.5%. 환율과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 등 이런 거 때문에 한원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점도 부담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1%뿐이 성장을 못했는데 2026년에 2%까지 1%가 올라가는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1.5%, 미국 관세 및 이란 변수 고려해서 또 중국의 그 덤핑 공세,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악영향,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1.5%도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속보, 이창용의 경고, 주가 상승 속도 유례없어, 변동성 크게 확대. 임정환 문화일보 2월 26일. 금통이 열고 이 금리 동결한 뒤에 기자 간담회에서 주가 상승 속도가 유례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은 난리 법석이 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주가가 오른 건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반도체, 방산, 원전,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 때문이라며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벗어나 한 단계 레벨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생존 전략으로 한국은행장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한 이 정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주가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만 하면은 안 되니까 소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국의 시장 랠리로 주주 행동주의 기조전환. 임은별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2월 26일입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들한테 레터를 보내면서 경영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동가들이 요구를 받은 한국 기업 기반 기업의 수는 2024년 66개, 2023년 77개에서 2025년 6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SK 스퀘어의 경우 영국 투자 매니저인 팔리서 캐피탈 여기에서는 그 회사가 확장된 투자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독려를 했다. 또 국내 정부는 자사주 소각법을 또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죠. 그 후 SK 스퀘어 주가는 7배 이상 급등하여 이달 초 약 7만 8천 원에서 약 56만 원으로 극히 폭등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활동가들을 더 잘 수용함에 따라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긴장이 완화됩니다. 뭐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그 한글로 번역하니까 우리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활동을 더 잘 흡수함으로써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들 간의 긴장이 완화됐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팔리저 캐피탈은 구속력 없는 주주제한 도입과 사회이사 선임을 포함한 조치를 제안하며 LG화학을 겨냥한 캠페인도 시작을 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미국 헤지펀드의 한 임원은 기업 마인드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미국 금융 자본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자본한테 한국 상장기업의 영향을 노골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절반의 기업이 2008년 경기 침체와 같은 패턴에 따라 부진한 땅콩 버터 인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엠마 벌리 포춘지에서 2월 25일입니다. 땅콩 버터의 급여 인상은 경제 변동성이 크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낮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식빵에다가 버터 발라 먹을 듯이 얇게 발라가지고 임금도 안 오른다. 이런 얘기 같네요. 2008년과 2026년 사이에 실망스러운 고용시장이 유사점이 있다. 또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실직 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44.9%로 떨어졌다. 이렇게 소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고용주의 3분의 2가 임금 인상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다. uncertainty rooms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들 나오고 있죠. 기업의 거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보상증액 예산을 낮출 계획입니다. 임금을 그렇게 못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세와 경제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경제적 우려가 노동 경쟁을 제치고 보상 결정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뭐 그래도 그 동양인 사진을 그래도 이쪽에서는 올렸네요. 기자는 운 루샤 오찌라고 뭐 아시아계 사람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존재 가치가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화라면 현재의 상황은 누구 책임이라는 것인지 트럼프의 정책이 원인임을 내비치고 있는 뉴스 같습니다. 장학금의 60년 세수 확보, 원전 유치전 불붙었다. 김양혁, 조선비즈 2월 27일 06시. 정부 1.4기가와트 대형 원전, 0.7기가와트 SMR 사업 후보 부지 신청. 경북, 경주, 영덕,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등 거론. 유치하면 60년간 지원금, 지방세 등 수조 원 혜택.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은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대구 군위군, 경남 창원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원전을 유치하려고 그런다. 자관, 이 원전이 들어가는 데는 1990년도부터 발전기 설치 지점 반경 5km 내의 읍면동 지역에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이 지금 아세안 내 전력을 대저가 판매, 덤핑 판매하는 이유, 뒤에 비치는 어떤 메리트란 오그라 게니치가 비즈니스 플러스 IT에서 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감속에 의해 이 방대한 전력이 잉여가 된 지금 동남아시아의 수출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탈탄소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아세안 국가에 있어서 바라지도 않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에너지 인프라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위험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국 전력 규모는 일본의 10배다. 이런 얘기고,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전력 규모는 이미 한 나라의 수요를 훨씬 넘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이르고 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도움, 이면의 속셈이란 어쨌든 파리 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전력을 싸게 지금 동남아에 팔아먹고 있다. 180억 달러가 의미하는 침식.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 건설 러시와 전기차 보급으로 전력 수요가 연 3%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탄소 압박을 받아서 종래의 석탄 화력 발전에 계속 의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중국한테 전력을 의존하게 되는데, 라오스에서는 송정만 운영권을 아예 중국 기업이 쥐고하고 있고,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전격을 보낼 때 수도꼭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도 송정망에 중국 자본이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에서도 나온 반발의 목소리, 국제회의 에너지아시아 2025에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수상은 공정한 에너지 이행, 저스트 트랜지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천연가스와 석유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거절했다.
참 잘했어요. 일본에 있어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동남아시아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거점이며 거대한 시장이다. 그 지역의 에너지 인플라가 특정 국가의 의도에 의해 컨트롤되게 되면 일본 경제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의 입장에 놓이게 되겠죠? 자관, 그 알리 테무 가지고 이 유통망을 한국 유통망을 싸게 다 장악하는 거나 그래서 국내 제조 기반이 뿌리채 뽑히는 거나 전력을 동남아에 싸게 파는 거나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중에 식민 전략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